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욕심,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선 한 여성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아픔을 주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경기도의 평범한 도시에서 살고 있죠. 이름은 김지선입니다. 남편은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어요. 마지막 2년은 병원 침대에서 보냈죠.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에 갔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지만 결국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떠났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살아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외동아들 주성이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죠. 며느리 주연이와 손자 유준이는 1년에 몇 번 명절 때나 보는 사이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은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래, 괜찮다. 걱정 마라.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고 아침마다 거울 속 늙어가는 제 모습에 한숨이 나왔어요. 이렇게 늙어가는 게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응, 주연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방이 하나 더 있는 곳으로요. 그래? 잘 됐네. 네, 그래서요.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뭐?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돼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유준도 좋아할 거고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었는지,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는지.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주연아. 어머니 다음 주에 유준 아빠랑 같이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산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왔어요. 며느리는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둘까 해. 언젠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오랜 세월 살아온 집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곳. 마지막 날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갑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새 아파트는 깨끗하고 넓었어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제 방도 따로 있었죠.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고맙다, 주연아.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밤 새 이불 속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주연이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죽을 끓여주었고 어머니 이거 드세요. 소화에 좋대요. 저녁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어머니 오늘 반찬 어때요? 맛있다, 주연아.
내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어머니한테 배워야죠. 그 웃음소리가 참 좋았어요. 손자 유주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하고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면 온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주말엔 함께 공원에 가기도 했죠. 어머니 사진 찍어요. 주연이가 제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밤엔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드라마 재밌어요. 같이 봐요. 드라마보단 옆에 있는 가족들이 더 좋았어요. 그때까진 정말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걸.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서 제가 국을 먹다가 실수로 국물을 조금 흘렸어요. 아이고 미안해. 얼른 휴지로 닦으려는데 주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식탁에 국물 좀 흘리지 마세요. 매번 청소하기 힘들어요. 미안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말에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들 주성이 말했어요. 여보, 실수할 수도 있잖아. 당신은 매번 어머니 편만 들지. 그날 저녁은 그렇게 끝났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괜찮아요 하던 사람이었는데 며칠 후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탁기에 빨래를 넣다가 제 옷과 주연이 옷이 섞였던 거예요. 어머니, 주연이가 세탁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옷이랑 어머니 옷 같이 빨면 어떡해요? 저 피부 약해서 따로 빨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주연아. 깜빡했어. 매번 깜빡하시네요.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손자 유준도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제가 유준을 안으려고 했더니 아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손 씻었어요? 응? 손? 할머니 손 더러워요. 엄마가 그랬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준야, 할머니 손이 왜 더러워? 몰라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제 손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손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 이 손이 더럽다고?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칠 후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준이 제 방문을 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냄새 나요. 뭐?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유준야, 할머니가 무슨 냄새가?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늙어서 냄새 난대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9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울었어요. 소리 죽여서 누구도 듣지 못하게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식사 후 주연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가 살던 그 아파트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왜? 아직 그대로 비워두고 계시잖아요. 응, 그래. 그게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주연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희 지금 대출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 그 아파트 파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파시면 저희 대출도 갚고 어머니도 편하시고 아들 주성이 거들었어요. 엄마, 주연이 말이 맞아요. 요즘 금리도 오르고 대출 이자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그 집은 남편이 죽기 전까지 온 힘을 다해 마련한 집이었어요. 좀 더 생각해보자. 어머니, 주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희 이러다 집 날리면 어떡하려고요? 어머니는 그냥 계시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시죠. 어머니가 그 집 팔면 저희도 숨통이 트이고 어머니도 저희한테 계속 신세 안 지셔도 되잖아요. 신세.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거실로 나왔는데 주연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언니. 시어머니가 집 팔 생각이 없대.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저는 뒤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그 집 팔면 최소 5억은 나올 거야. 그럼 우리 대출 다 갚고 차도 바꿀 수 있는데. 아, 진짜 왜 안 팔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어차피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잖아. 근데 지금 팔면 세금도 안 나가고 딱 좋은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몸을 웅크렸어요. 그래, 나는 그냥 짐이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연이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거실에서 텔레비전 좀 작게 보세요. 어머니 화장실 쓰고 물 좀 내리세요. 냄새 나요. 어느 날은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한 입도 안 먹더군요. 왜 안 먹니? 입맛이 없어서요. 하지만 눈앞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아들 주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손자 유주는 더 심했습니다. 할머니,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유주냐? 엄마가 할머니랑 놀지 말래요. 할머니는 이상한 사람이래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유주냐, 할머니가 뭐가 이상해? 몰라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주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휴, 진짜 답답해 죽겠어. 우리 시어머니 진짜 눈치 없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맨날 거실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이제 요양원이라도 보내야겠어.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쟁쟁 울렸습니다. 응, 알아봤어. 다음 달쯤 들어갈 수 있대. 그때 보내버릴 거야. 요양원. 그날 밤 밥 한 숟갈도 못 먹었어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주연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가 안 고파서. 그럼 치우세요. 설거지할 거 많아요. 저는 그릇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싱크대에 서서 물을 틀었어요. 물소리에 묻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주연이가 식탁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더군요. 뭘 보니? 아, 어머니. 순간 화면을 끄려다가 그냥 보여주었습니다. 요양병원이요. 화면엔 실버요양병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왜? 어머니 요즘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어지럽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언제? 지난주에 그러셨어요. 제가 여기 좋은데 알아봤는데요. 24시간 간호사도 있고 시설도 좋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병원 갈 정도로 아프지 않아.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여기 보세요. 프로그램도 많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으시대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틀렸습니다. 난 안 갈 거야. 어머니, 주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희도 일하고 유준도 학교 가면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 이번 주 월요일에 상담 예약했어요. 뭐? 같이 가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예약까지 해놨다는 겁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또 주연이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아요. 이번 주 월요일이요. 이번 절차 상담이 아니라 입원이었습니다. 네, 보호자는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도 준비했어요. 제 통장. 응, 걱정 마. 어차피 치매 초기라고 하면 동의서도 보호자가 대신 쓸 수 있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치매? 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연이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그럼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집도 팔 수 있고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새벽 4시 결심했습니다. 싸워야 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주연이가 물었어요. 병원 좀 다녀올게. 아,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녀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어요. 저는 곧장 은행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계좌 정리하러 왔어요. 네, 신분증 주세요. 저는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예금,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리고 아파트 등기권리증까지. 이 계좌들 정리하고 새 계좌로 옮기고 싶어요. 그리고 아파트 등기도 제 조카 이름으로 신탁 계약을 했습니다. 이모, 왜 갑자기요? 조카 현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은행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내 것은 지켰어. 오후엔 휴대폰 가게에 갔어요. 녹음 기능 있는 거 보여주세요. 네, 이거 어떠세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거실 선반 뒤에 숨겨뒀죠. 밤이 되자 예상대로 주연이가 통화를 했습니다. 녹음기는 조용히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응, 월요일에 시어머니 보낼 거야. 요양원 입원하면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지. 병원에서 서류 다 준비해뒀대.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어머니 준비하세요. 병원 가야죠. 주연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알았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 몇 벌, 통장과 도장,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녹음기. 어머니 짐이 왜 그렇게 많아요? 병원에 다 있어요. 그래도 내 옷이 편해서. 엄마, 가자. 주성은 제 눈을 보지 못했어요. 차에 탔습니다. 서울 거리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접수하고 올게요. 주연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성은 주차하러 갔고 저는 잠시 혼자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의정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주연이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주성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1시간을 달려 의정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월세방 구해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 정도로. 아, 여기 괜찮은 데 있어요. 빌라 2층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여기로 할게요. 네, 신분증이랑 통장 보여주세요. 계약을 끝내고 그날 바로 이사했습니다. 짐도 없었으니까요. 첫날 밤 빈 방에 앉아 있었어요. 이불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방을 베고 누웠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휴대폰엔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무시했어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에 눈을 떴어요. 몸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마트에 가서 이불과 생필품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 방을 정리했습니다.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오후엔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주성이었습니다. 응, 엄마 어디야? 왜 이러는 거야? 주성이야. 차분히 말했어요.
나 알아. 뭘? 내 아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거. 내 재산을 노리던 거 다 알아.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주성아, 너도 알고 있었지?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은 내 아내한테 해라. 나한텐 필요 없어.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어요. 할머니 나이가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 곳을 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 분식집 앞을 지나는데 직원 구함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사장님, 일 구한다는데요. 어르신 힘들어요. 괜찮아요. 평생 주방 일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한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청소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퇴근할 때 사장님이 봉투를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일당이요. 5만 원.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봉투를 펼쳐놓고 한참을 보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카 현지를 만났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빠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회사에서 난리 났대요. 주연 언니가 고모한테 한 일이 다 알려졌대요. 어떻게? 누가 회사 익명 게시판에 올렸나 봐요. 동료의 시어머니 학대 사건이라고. 요양원 강제 입원시키려던 거. 주연이는 회사에서 효녀로 유명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자 모든 게 무너졌죠. 결국 퇴사했대요. 그리고 주성 오빠가 이혼 이야기 꺼냈대요.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까지. 며칠 후 주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다 알게 됐어요. 주연이가 거짓말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것도 재산을 노린 것도 다 주연이 계획이었어요. 내가 몰랐을 리 없잖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도 잘못했어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성야, 네, 엄마. 후회는 이제 소용없어.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이 멈췄어요. 유준이었습니다. 유준아. 할머니,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길 아빠가 알려줬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유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유준이야. 엄마가 거짓말했대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었대요. 할머니가 냄새 난다는 것도,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것도 다 엄마가 거짓말한 거래요. 아이가 울먹였어요. 나는 엄마 말만 믿고 할머니한테 나쁜 말 많이 했어요. 유준이야.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잘못 없어. 넌 아직 어려서 엄마 말을 믿은 거야. 그래도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할머니, 응? 저 앞으로 주말마다 와서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날부터 유주는 매주 토요일마다 왔어요. 분식집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나르는 거예요. 그래, 조심히 나르렴. 네,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어머, 손자가 참 기특하네요. 그렇죠. 행복했습니다.
6개월쯤 일했을까요?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사장님. 할머니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난리예요. 아이고, 별 말씀을. 그래서요, 제가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제가 다른 사업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이 가게 할머니한테 넘기려고요. 네? 물론 돈은 받을 거예요. 근데 할부로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믿기지 않았어요. 사장님,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전 다음 달부터 안 나올 거거든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유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 수 있어요. 저도 도와줄게요. 그 말에 용기를 냈어요. 사장님,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분식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유준이네 분식.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할머니, 간판 예쁘다. 그치? 우리 유준 이름 넣었어. 가게는 잘 됐어요. 김밥, 떡볶이, 어묵국. 제 손맛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렸어요. 주성이었습니다. 엄마. 왔니? 응, 엄마.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앉아라. 김밥을 마라 앞에 놓아줬습니다. 먹어봐. 고맙습니다. 주성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래, 진짜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많이 힘들었니? 내 주연이랑 이혼했어요. 유준 양육권은 제가 가졌어요. 엄마 덕분에. 내 덕분이 아니라 내가 정신 차린 거지. 엄마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엄마랑. 한참을 생각했어요. 천천히 하자. 시간이 필요해. 네, 엄마.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 주성은 가끔씩 가게에 왔어요. 유준이랑 함께.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서투르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완전히 용서할 순 없었지만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발견하기도 하죠. 저는 70이 넘어서야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란 없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힘드신가요?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일어서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지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손자와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고, 아들과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이야기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